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기분 나빠하는 거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건요 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원근의 양철북TV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잖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또는 왜 저 사람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꼬이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상하고 결국엔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누가 더 맞고 틀려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감정이 상했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상대가 나와 다투는 이유는 내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 말에 상처받은 자기 감정 때문일 수 있는 거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가 불쾌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어.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잖아. 좋습니다. 말 자체로만 보면 틀린 건 없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휴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부리는 이성보다 감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모임에서 누구누구씨 오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웃으며 그것을 동감을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이쁘대? 살도 쪄가지고. 왜 그럴까요? 사실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질투심 또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감정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그 말은 전혀 다르게 왜곡되거나 틀려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터도 이런 비유를 들었죠. 감정은 코끼리이고 이성은 그 위에 올라탄 기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기수가 코끼리를 조종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감정이라는 코끼리가 먼저 방향을 정했고 기수는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맞냐 틀리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마음 위에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내 감정 위에 안전하게 놓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감정에 무리 없이 닿을 수 있을까? 말은 결국 마음을 실은 배거든요. 마음의 바다가 잔잔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조용히 흘러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거나 할 말도 아닌데 와 진짜 저건 아니지 하고 강하게 반응했던 순간, 그런데요 그 감정의 뿌리가 꼭 그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내 기분이 이미 안 좋았던 건 아닐까요? 심리학자인 코어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깨끗한 방에, 다른 그룹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근처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같은 도덕적 상황을 제시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불쾌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엄격한 판단을 내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래 도덕적으로 깐깐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이 도덕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와 저건 진짜 나쁜 행동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말할 때 사실은 그 행동이 진짜 나빠서라기보다는 내 기분과 감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감정이 숨어 있겠죠.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았어, 이 상황이 나를 너무 거슬리게 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도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실망할 때 또는 저건 틀렸어 라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걸까? 아니면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게 그 좋은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다툴 때마다 서로가 옳다고 말할까? 데이비드 휴먼 이미 3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성은 감정의 한여일 뿐이다.
문장으로만 보면 참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말 속엔 아주 냉정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하는 척해도 사실은 감정이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 사람을 싫어해. 그렇게 논리를 펼치지만 실은 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 아닌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단톡방에서 내 말을 일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쟤 왜 저래? 쟤 웃긴 놈이네. 또는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곧바로 머릿속에서는 뭘 생각하죠? 나만의 논리가 줄줄이 따라붙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배려해줬는데 예전에도 나를 곤란하게 하더니만 이 인간과 계속 내가 어울려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내 기분이 상한 걸 정당화하려고 그 사람을 분수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이게 바로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이 그 감정을 변호해주는 구조예요. 휴움이 말했던 감정이 주인이고 이성은 그 하녀다. 이 말이 지금 이 장면에서 딱 들어맞는 거죠.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날은 괜찮게 들리고 어떤 날은 괜히 거슬 때가 있어요. 그건 말 자체보다 그 말 듣는 내 감정 상태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순간 심장이 덜컥하는 느낌이 들죠. 이건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우리 뇌 속에는 이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도록 뇌세포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기도 하죠. 감정을 통해 나 아닌 누군가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낄 수 있는 이 능력.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분노하거나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의 메커니즘은요, 도덕적 판단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나 마음을 움직일 때도 가장 먼저 작동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나 시인들은 그 감정의 계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마야 안젤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오래 기억하죠. 이 말 정말 깊이 공감되지 않나요? 결국 진짜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상대의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 느끼는 감정의 방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말이 어긋났을 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이 틀려서 불편한 걸까? 아니면 내 감정을 건드려서 기분이 상한 걸까? 이 자문 하나가 서로의 언어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말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말이 틀렸어, 저 사람 너무했는데 이런 이유로 다툰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진짜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게 맞아. 결국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한쪽은 아파서 옳고 다른 한쪽은 억울해서 옳고 누구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에서 나온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이 부딪힐 때 그냥 한 걸음만 아주 작게라도 물러서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서운해서 그렇게 들리는 걸까?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이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아, 너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서로를 밀어내던 그 논쟁을 조금씩 이해로 바꾸는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논리는 머리를 설득하지만 감정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공감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은 단 하나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작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말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부딪혔을 때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감정을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공감해 주셨다는 작은 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